네, 현재 시간 3시 9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라스트 빅딜 함께 하시죠. 자, 오늘 시장 안에서 주목받았던 종목들 체크해 보고요. 종가 매수 여부 확인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슬이 오로로 투자 자문팀장 그리고 이주연 M 인베스트먼트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한 종목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거래일에 호실적 달성을 했고요. 증권가의 TP상향 리포트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가 순항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종가 매수 의견 주셨거든요. 이슬이 팀장님 의견 들어볼게요. 네, 우선은 이제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매력적인 부분들은 이제 가격 메리트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뭐 크게 보면은 범방산 쪽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그 방산주들의 어떠한 밸류에이션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여러 가지 사업을 상당히 좀 많이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항공기 부품 쪽도 지금 이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회복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전 사업 부분이 지금 회복세를 좀 이루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지금 하반기를 기점으로 내년 실적이 굉장히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수주 가이던스도 지금 예상치만큼 달성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누적 수주 잔고가 지금 3조 1천억 원 이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력 제품 중에서 이제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이 KF21 그리고 이제 FA50까지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KF21 같은 경우에 지금 필리핀 쪽에 수출 기대감이 굉장히 좀 가시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리핀 공군 쪽에서 미국의 이제 FA16을 수입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우리의 KF20을 할 것이냐 이걸 지금 협력 중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이제 로키드 마틴의 어떠한 그 F16과 좀 비교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사실 성능 면에서 굉장히 좀 우수한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엔진 쪽에서 이제 기동력이 가장 빠르다라는 어떠한 평가를 좀 받고 있는 만큼 비교해봐도 뒤처지지 않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격 경쟁력까지 좀 갖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레이더 부품 쪽에서는 아직까지 이제 F16에는 조금 뒤처지는 편이지만 이런 가성비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제 앞으로 수출 저변을 좀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뉴스화가 계속 되는 게 이제 FA50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그 어디죠? 네, 우즈베키스탄과 이제 1조 1천억 규모의 어떤 또 이제 수주가 이제 체결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실적에 차근차근 좀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제 내년 실적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현재 방산업계 전체적인 PR을 보게 되면은 현재 한 26배에서 27배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동사 같은 경우에 여전히 한 18배, 19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점을 본다면 그동안 이제 방산주들을 좀 못 잡으신 분들은 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저평가되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전투기 수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방산주 못 잡은 분들이라면 이걸 잡아보는 건 괜찮겠다. 한국항공우주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기니까 이제 한화 인더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자, 한화 인더 SK 하이닉스 퀄테스트 그 탈락 소식에 이제 주가 변동성이 무척 커졌는데 오늘도 좀 급락을 했습니다. 자, 이때를 매수 기회로 잡아야 하는 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두 분의 의견 들어주세요. 두 분 다 X를 네. 들어주셨네요. 자, 이주연 대표님 말씀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말씀해 주셨던 대로 한화인더는 최근에 그 TC본더 납품 관련해서 SK 하이닉스랑 이제 협력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이제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됐었고요. 그러면서 사실 한미 반도체랑은 정반대 흐름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이 많이 연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한화인더가 한 10% 가깝게 올랐을 때 한미 반도체가 뭐 5% 이상 하락하기도 했었고요. 오늘도 정반대의 모습들, 오늘 하락하는 반면에 한미 반도체는 반등하고 이런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거 하나 인더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한미반도체에서 슬쩍 이제 돈을 빼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수급이 쏠리고 또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하면 또 다시 거기서 빼가지고 또 이쪽으로 쏠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결론적으로는 조금 어느 정도 이 TC 본더가 납품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이런 것들까지 좀 확인을 하고 진입을 하셔도 전혀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이번에 나오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 이번에 그 SK 하이닉스가 그 TC 본더 관련해서
ASMPT 쪽으로 좀 장비 주문을 좀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ASMPT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컨퍼런스 콜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글로벌 HBM 업체에 대량 TC 본더 수주를 받았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게 글로벌 HBM 업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네. 구체적으로 뭐 삼성전자인지 마이크론인지 SK 하이닉스인지는 모릅니다. 다만 일단은 좀 만약에 SK 하이닉스일 가능성을 생각을 해봤을 때 조금 한화인더의 좀 추가적인 어떤 하락도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많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구체화가 되고 윤곽이 잡힌다. 그럴 때 투자 포인트로 잡으셔도 전혀 늦지 않다. 그러니까 좀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조금 천천히 지켜보자.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TC 본더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된 이후에 접근을 하자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관련된 전략들 챙겨봤고요. 재건주 쪽에서 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융시장 분위기만 좀 떼놓고 보자면 미국 대선 국면에서 트럼프 트레이드에 좀 더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트레이드에서 대표적인 쪽이 재건 쪽인데요. SYL 전거래일에 이어서 오늘도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볼게요. 여기서 엇갈렸네요. 엇갈렸거든요. 이슬이 팀장님 의견부터 좀 들어볼게요. 네, 우선은 지금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조정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주도 업종이 좀 부재한 어떠한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지금 어떤 트레이딩 전략도 좀 같이 세워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시장에서 수급이 몰리는 이런 종목군들을 이제 좀 보셔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상 그 트럼프 트레이딩은 계속해서 좀 유효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SY 같은 경우에 이제 조립식 그 샌드위치 패널을 이제 제조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업황도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조립식 그 주택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그 샌드위치 패널 역시도 수요가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는 테마단에 따라서 이제 상승폭이 상승과 하락이 좀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부분을 제외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어느 정도 주가가 좀 눌릴 만큼 눌렸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승리 확률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단정을 지을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여론 자체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라면은 단기적으로는 한번 좀 건드려 볼 만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투자 심리가 이제 트럼프 미디어의 주가에도 상당히 좀 많이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8% 상승 마감을 했고 장을 종료하고 나서도 시간 외에서 한 1%대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사실상 이제 대선 관련해서는 이제 트럼프 쪽이 훨씬 더 지금 우위에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실질적인 어떤 수위는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SY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코오롱 글로벌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지금 MOU를 좀 맺은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이게 어쨌든 트럼프가 되고 나서도 재건을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이제 시간이 상당 부분 좀 소요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러한 기대감들이 바로 이제 실적에 좀 드러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테마성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좀 트레이딩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도주가 없는 시장 분위기입니다. 이런 시장 안에서 트럼프 트레이드 유효하다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테마를 떼고 보더라도 본업도 잘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종가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이주연 대표님께서는 X 의견 주셨는데요. 이 종목에 대한 X인가요? 아니면 트럼프 트레이드 전반적인 X인가요? 전반적인 X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사실 대선까지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고 뭐 거래일로 따지자면 한 5거래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안에 사실 충분히 변동성은 있을 수 있고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신다면은 충분히 접근 가능하시기는 합니다만 다만 조금 지금은 좀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요. 근데 나는 또 그렇게 손이 빠르지 않고 피지컬적으로 이제 그렇게 좀 좋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사실 건드리지 않아도 좀 좋을 만한 어떤 좀 테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네, 그렇게 크게 뭐 매력도는 뭐 못 느끼겠다.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트레이드로 꼽히기도 하지만 일단 업황이 좋아서 종가 매수 의견을 들려주신 분도 있고
용기가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반대 의견을 들려주시는 분도 있고, 자,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진건설 로봇을 볼 텐데요. 미 대선 수혜주로 함께 묶이고 있죠. 자, 북미 인프라 투자 확대 기대감에도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자, 대선 결과와 무관한 수혜를 기대해 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자,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자, 또 엇갈렸네요. 엇갈렸어요. 자, 이번엔 이주연 대표님부터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말씀하셨던 대로 좀 사실 재건 테마는 앞으로 계속 좀 부각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긴 합니다. 워낙에 지정학적 리스크는 좀 연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중동 리스크도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내용들도 계속 좀 이슈가 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11월 달 생각을 해보면 우크라이나 또 평화 회의가 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는 재건 관련주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역시나 이것도 전진 건설 로봇도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재건으로 엮이면서 이전에 튀르키예 그 지진 당시에도 재건으로 좀 참여를 했었거든요. 전진 건설 로봇이. 그래서 이번에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엮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이번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해서 전진 건설 로봇이 사실 가장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좀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SY랑 좀 비슷한 결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단기적인 트레이딩에 좀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접근을 하셔도 되고요. 다만 그게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변동성에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대선이 끝나고 나서 그때는 좀 어떤 세론이라던가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니까 오히려 그럴 때를 좀 새롭게 공략을 해보시는 게 앞으로의 추세 그리고 수익적인 측면에서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곧바로 이주연 팀장님 말씀 죄송합니다. 이슬이 팀장님 말씀도 네. 바로 들어볼게요. 네, 우선은 저도 같은 맥락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선은 앞에서 이제 SY랑 좀 같이 묶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매수 의견을 좀 드린 이유는 뭐 트럼프 트레이딩을 빼고 보더라도 회사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특히나 이제 콘크리트 그 펌프 시장에서 전 세계에서 지금 독보적인 또 위치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대선 테마가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펀더멘탈적으로도 지금 나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좀 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서 이제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게 오히려 지금 재건 테마로 엮이는 바람에 대선 이후에 재료 소멸로 오히려 좀 하락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 우려 사항이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단기 관점에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은 이제 그 재료 소멸이라고 하면은 대선 이후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어쨌든 이제 누가 됐는지 그때 당시에 이제 결과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이제 세론 정도는 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현재부터 사실 그 11월 5일 때까지만 딱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선 이후에 재료 소멸 측면에서 새로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대선 이전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해보자라는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금양입니다. 사실 2차 전지 쪽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종목인데요. 오늘 52주 신저가 기록했습니다. 비상 경영 실시한다. 홈페이지에 사과문도 게시를 했더라고요. 일단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단호하게 X 주셨어요. 이주연 대표님 의견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금양은 사실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2차 전지가 뭐 업황이 회복되고 있다, 그 기대감이 들어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그 데이터를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 발표도 그렇고 지금 최근의 움직임들을 보면 기대감을 가져볼 수는 있으나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업황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그 데이터로 좀 증명이 되기 전까지는 이 2차 전지 안에서도 업종별 차별화가 그 종목별 차별화가 좀 굉장히 크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2차 전지가 밀리고 뭐 테슬라가 밀리면서 우리 증시에서도 2차 전지가 많이 밀리고 이런 모습들이 좀 자꾸 연출이 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가장 먼저 올라오는 종목들을 지금은 좀 중심적으로 좀 압축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던가 LNF 이런 종목들이 지금은 가장 빨리 올라옵니다. 그거는 일단은 시장에서는 밑에서 받쳐주려는 매수 대기자들이 좀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시장에서 좀 관심을 가장 많이 받고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일단 그 종목군들 중심으로 좀 보셔야 앞으로의 어떤 수익성 측면에서도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금양은 기업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아까 앞서서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었지만 일단은 뭐 최근에 좀
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 없을 만한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기는 합니다.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좀 지정되기도 했었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네, 뭐 당분간은 뭐 쳐다보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오히려 다른 종목군들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내에서도 종목 선별 전략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꼬집어 주셨어요. 업황의 이 턴어라운드가 완벽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종목별 차별화가 진행될 수 있다. 먼저 튀어오르는 쪽 LG엔솔이나 LNF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 주셨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슬희 팀장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 주셨거든요. 네, 우선은 이제 금양 같은 경우에 당분간이 아니라 그러니까 앞으로 좀 안 쳐다보셔도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상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사업에 대한 어떤 실체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불성실 공시법인도 지정이 됐지만은 기타 부분들을 봤을 때 메리트가 있는 부분들이 지금 한 군데도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뭐 실적 부분도 마찬가지고 여전히 이제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좀 멈춰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보면은 작년에 영업이익이 이제 146억 적자입니다. 그럼 올해 상반기 때 어느 정도 좀 턴어라운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올해 이제 1분기, 2분기를 합쳐서 봤을 때 이제 작년 영업이익보다 훨씬 더 큰 폭의 적자를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180억대 이렇게 가면은 적자폭 확대로 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이게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필요는 없다.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사실 금양 같은 경우에 이제 2022년 우리가 전기차 굉장히 좀 주목을 많이 했었을 때 거의 한 바닥권에서 1,400% 정도 상승이 좀 나왔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럼 결국에 이게 지금 1,400% 상승할 만큼의 어떤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냐를 본다면 사실상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2차 전지 관련해서도 뭐 관련주다라고는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실적적으로도 전혀 좀 찍히고 있지 않은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원래는 이제 발포제를 만드는 이제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그 몽골 광산 관련해서도 실적 추정치를 굉장히 좀 부풀려서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매출이 한 60억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거의 뭐 7배 가까이 불렸던 부분들을 본다면 사실상 악재가 훨씬 더 좀 많은 기업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배터리 생산도 한다라고는 하지만 이것조차도 지금 실적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현재 상장사 중에서 가장 고평가된 기업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은 PBR 같은 부분에서는 지금 한 32배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자산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32배가 훨씬 더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로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바닥이 아닐 거다라고 저는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고요. 워낙에 이제 실적이 좀 안 좋게 되면은 뭐 시비 발행이라든지 유상증자까지 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리스크 관리에 좀 주의를 해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덧붙여서 금양에 대해서는 이렇게 의견을 주셨지만 2차 전지 쪽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아직까지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그 안에서 기회를 찾아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 만약에 보신다라고 하면은 LG에너지솔루션을 좀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상 이제 테슬라가 실적이 굉장히 좋게 좀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본다면은 사실 가장 눈에 띄었던 게 또 ESS 부분 쪽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배터리사보다는 ESS 관련해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기업들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물론 이제 자동차 쪽도 예상보다는 훨씬 더 이제 좋은 실적이 좀 나온 상황이지만 뭐 그렇게까지 큰 폭의 성장이었다라고 보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터리사보다는 지금 ESS 쪽에서 매출을 늘리고 있는 국내 기업들을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래서 배터리 3사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여기도 지금 이제 ESS 관련해서 투자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ESS 관련해서 또 이제 수익을 내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서진시스템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플루언스 에너지에 지금 장비를 공급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어떤 외형 성장이 좀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충분히 이제 좀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완전히 이제 소재 쪽만 또 생산하는 기업들은 결국에는 이제 전기차 캐즘 현상이 완벽하게 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단기간에 어떠한 수익성 회복은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드리면 뭐 ESS 쪽을 조금 투자 확대하고 있는 기업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안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이제 서진시스템 위주로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테슬라 호실적이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배터리 쪽보다는 ESS 쪽에 좀 포커스를 두고 투자 전략 세우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서진 시스템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마감 지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